바로 보죠. 772번부터 보면 되죠. 772번. 지난 시간에 나갔던 게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좀 생각나는 접사 몇 가지가 있죠, 그쵸?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일단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나 했었고,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 하자마자 뭐 이런 유의 접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특이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어요? 뭐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no sooner를 쓰고 그 다음에 when이나 then을 갖다가 쓰는데 when, then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시제를 일반적으로 과거 완료로 쓰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로 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파생에서 또 배웠던 게 부정어를 갖다가 먼저 써주게 되면 뭐가 발생해가 되는 거예요? 도치. 그렇죠? 네, 그래서 hardly나 rarely, scarcely, seldom을 쓰고 뭐 had, 주어, pp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거 같은 경우는 접속처럼 안 생겼는데 접속사인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the moment라든지 the moment 주어 동사라고 한다면 순간이 아니라 뭐뭐 할 때 라는 접속사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 the moment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었죠? by the time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by the time 주어 동사면은 주어 동사 할 때 즈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뭐 간단했었고, 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말고 뭐뭐 하지만 뭐뭐 할지라도 이런 것들, although나 though 이런 유들을 이제 우리가 양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접속사 as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한글로 내가 적으라 그랬죠, 그렇죠? 뭐라고 적으라 그랬냐면 접속사 as는 웬만한 뜻은 다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들을 쭉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암기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772번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접속사에 대한 조금 얘기를 더 해보는 건데 재영이 한번 읽어보죠. 772번. 77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이거 시작하자마자 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야. 뭐가 중요한 것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however의 뜻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하지만이겠죠, 그렇죠? 근데 however가 하지만이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냐면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however를 갖다가 쓴 다음에 우리가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 콤마가 뒤에 있냐 없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다시 however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 케이스는 뭐다? 콤마가 뒤에 있냐 없냐 이거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만의 뜻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야. 콤마가 뒤에 있었을 때 however가 이제 하지만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콤마가 없을 때 같은 경우는 하지만의 뜻을 갖다가 갖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얼마나 뭐뭐 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있을 경우가 높은데 요거는 내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필기를 갖다가 해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의 however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쓰냐, however를 갖다가 쓰고 도치를 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 어떻게 도치를 시키냐면 형용사나 부사를 갖다가 쓰고 주어 동사를 갖다가 쓰는데 도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를 갖다가 배웠냐면 아마 기억날 건데 부정어가 도치가 될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어가 도치가 될 때 이제 우리가 동사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비동사일 때 뭐 순서 바꾸고 일반 동사일 땐 do를 붙이고 조동사는 순서 바꾸고 이런 것들은 부정어 도치일 때 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타이밍에 아마 이런 게 있었어. humble이 아니라 뭐였지? coward as he was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세요? 접속사 as 얘기하면서 그래서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as he was coward인데 coward는 부정어의 부정어가 아니야? 부정어 아니지. 이런 거를 도치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순서 바꾸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도치시킨 것만 앞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as he was coward인데 coward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oward as he was.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랑 부사가 지금 도치가 되는 것인데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뭐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부정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부정어가 아닌 게 도치가 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빨리 앉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howev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콤마를 갖다가 붙여야지 하지만의 뜻이 되는 것이고, 콤마가 없이 쓰이게 되면 얼마나 뭐든지 상관없이 이 뜻인데, 저 뜻일 때 또 중요한 거는 뭐다? 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도치 구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정리해놓으세요. 지금 772번 하고 있었어. 앞부분은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시 들으면 되니까요. 필기 이따 하면 되고요. 그럼 772번에도 바로 표시해보세요. however 딱 한가편 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갖다 보니까 뭐라고 쓰고 있냐면 humble, 형용사, it, 주어, maybe, 동사 딱 되겠죠. 그럼 이때 however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배웠던 거에 따르게 되면은 하지만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돼야 되겠어요? 얼마나 뭐든지 상관없이 이 됐죠, 그렇죠?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humble 딱 적으시고, humble하면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좋은 뜻이 있고 두 번째 나쁜 뜻이 있어. 좋은 뜻 같은 경우는 약간 겸손한, 나쁜 뜻 같은 경우는 허름한이라는 뜻이 있죠. 겸손하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막 부유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치?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772번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이 아니야. 콤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누추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 있죠, 그렇죠? however 형사, 주어, 동사. 그렇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 기억나세요? there 비동사, 명사. 내가 그곳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명사가 있다. 기억나죠, 그렇죠? no가 붙어 있으니까 집 같은 장소는 없다. 됐습니까? 계속 읽어보죠. 733번에 현가편 쳐놓으세요. while에다 현가편 쳐놓고 접속사 지금 while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지, 그치? 저서 while은 뜻이 뭐예요? 반면에, 그대로 되겠죠, 그쵸? 반면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반면에. 자, 그러면 773번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좌뇌는 부분을 분석한다. 그런 반면에 우뇌는 전체를 본다. 됐죠? 계속 읽어보세요. 774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whoever에다 딱 현가편 쳐놓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바로 필기를 갖다 해보세요. whoever 딱 써보고, 됐나요? 자, whoever를 갖다가 내가 두 가지를 갖다 말씀을 드릴 건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후 자체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어 또 이러면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은 보어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는 건,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건 누구 뒤에 있다라는 소리야? 비동사. 이 리스트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있으면 다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봐봐. whoever라고 할 때 who의 역할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갖다가 한대. 그러면은 뒷부분에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할 때 우리가 배웠을 텐데, 주어랑 동사랑 보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 혹은 누가 빠져야 되겠어요? 주어나 보호가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후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주어 역할이 되든지 주어가 빠지는 것이고, 만약에 보호 역할하면 그냥 보호가 빠지면 되겠지. 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면은 후까지랑 whoever까지랑 구조는 똑같아.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건 똑같은데, whoever라고 할 때 ever가 붙어 있으면 그냥 딱 한 가지예요. whoever라는 것 뜻 자체가 뭔 뜻이 되면 되는 거야? 얘 자체가 누구든지 간에 그냥 딱 이 뜻이. 그래서 이제 who랑 whoever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한 가지인 거지. 구조는 똑같은 것인데 뜻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whoever you pretend to be. 비동사 나왔지, 그치? 그렇죠? 문장에 비동사 있다는 얘기야, 그치? 비동사 뒤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whoever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겠어요? 보호 역할을 하니까 그냥 보호 빠진 거야.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뭐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건데, 구조랑 뜻만 기억을 갖다가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pretend to 부정사 적으시고, 그대로 뜻은 뭐냐? 뭐뭐 인척하다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이거야. face 목적어 적으세요. face 목적어. 사실 face 같은 경우는 얼굴 아닙니까? 아니고, 동사로 쓰이는 face는 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는지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적어보세요. 누구를? fast. 이 fast의 부사 뜻과 형용사 뜻과 동사 뜻을 적어보세요. 시작.
너 기억 안 난다. Fasten your seatbelt 할 때 내가 얘기했었는데. 됐어요? 질문. fast 같은 경우는 형용사 뜻은 뭐예요? 빠른. 부사 뜻은 뭐예요? 빠르게. 당연히 빠른의 뜻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뜻이 더 있다 그랬지, 그치? 뭔 뜻이 있어요? 단단한.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뜻일 때 단단한, 부사일 때 단단하게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지.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face 같은 경우도 뭐 얼굴 뭐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어, 알겠지? 마주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너가 누구인 척을 하든지 이 됐죠, 그렇죠? 누구인 척을 갖다가 하든지 너는 반드시 너 스스로를 결국에는 뭐 하게 된다? 직면하게 된다. 됐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마찬가지에 딱 형광펜 쳐보세요. whichever 딱 형광펜 쳐보고요. whichever. 자,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갖다 해볼 필요가 있는데 노트에다가 바로 적어보세요. 775번입니다. whichever. 자, 지금까지 나왔던 두 가지 ever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지. 첫 번째 ever는 뭐였어요? however가 있었고, 두 번째는 whoever가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whichever인데 이렇게 기억을 갖다 해야 돼. 잘 봐봐. 우리가 관계대명사 할 때 배웠었는데 이 which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어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후 같은 경우는 주어 보어 역할밖에 안 되고, 목적어는 원래 우리가 누구를 썼어요? 사람일 때는 whom을 썼었지만 which 같은 경우는 주어일 때나 목적어일 때나 똑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할이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까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역할을 갖다가 할 때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만약에 which라는 것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빠지면 돼요? 주어가 빠지면 되고,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목적어 빠지면 되고, 보호 역할을 한다면 보호가 빠지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후와 똑같이 얘도 무슨 문장을 이끌 수가 있는 거야? 불완전한 문장을 갖다가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whoever랑 마찬가지로 whichever 같은 경우도 뜻을 갖다가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whoever 뜻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럼 whichever 같은 경우는 뜻이 뭐겠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역할을 갖다 더 추가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얘기인 것이고, 여기다가 한 가지 역할을 갖다 whichever가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무슨 역할이냐? 후와 whom과는 다르게 이 which라는 거는 네 번째 역할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야. whichever 할 때 which가 역할이 몇 개다? 총 네 가지였던 거지. 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까지 얘기인데, which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라고 한다면 뒷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누구 빠질 수 있는 게 없지.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위에 거 빠졌던 이유가 뭐야? which가 주어니까 주어 빠지는 거야. which가 목적어는 목적어 빠지는 것이고,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빠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째로 which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다음에 잘 생각해봐.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 어떤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되냐면, 형용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하는 거겠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whichever라는 것 자체가 뭘 하게 된다? 뒤쪽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하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그럼 뜻은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냐? whichever 같은 경우는 그대로 뜻이 어떤 명사든지 간에, 그래서 요 명사가 이제 수식을 갖다가 하게 되는 요 명사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되나요? 자, 그럼 내가 질문 한 가지를 갖다 해볼게요. 775번에서 whichever side wins라고 딱 쓰고 있잖아, 그치? 이때 whichever는 주어일까,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형용사일까? 당연히 형용사라는 거야. 이 있죠, 그쵸? 그래서 side로 딱 화살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775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게임이 굉장히 재밌을 거야. 어떤 쪽이 이기든. 되셨어요? whichever가 side 수식한다라는 거. 계속 읽어보죠.
그대로 보이죠? whatever다 형용사편 쳐놓고요. whatever. 자, 노트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적어보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 세트들이 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아마 이제 whatever 같은 경우는 좀 감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어. 어떤 감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냐면 whatever를 갖다가 썼을 때 이 what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역할을 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목적어. 그래서 이제 whatever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갖다가 쓸 수가 있냐면 똑같이 주어랑 동사랑 보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제 자체가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빠지면 되겠어요? 보어, 목적어도 적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제 자체가 보어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누가 빠지면 돼요? 보어 빠지면 되는 것이고 목적어로 쓰인다면 목적어 빠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whatever라는 것도 뒤에 문장에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미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주면 돼요. what라는 것 자체가 무엇의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whatever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지 간에. 되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what의 역할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뒤에 뭐가 빠질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오셔가지고 776번에서도 딱 형용사편 쳐놨죠? whatever 형용사편 쳐놨는데 얘는 지금 뒤에 뭐가 없어요? going through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다라는 소리지, 그치? 이게 있죠, 그쵸? 목적어 빠져있다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go through 뜻 기억나시죠, 그쵸? 뜻 적어보세요. go through. 그다음에 고스로 뜻이 뭐예요? 겪다, 경험하다 이 뜻이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너가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Don't ever give up. 절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됐습니까? 다음 성수 읽어보세요. 이거구나. Athlete. Athletes will come back after treating a shoulder injury whenever that may. 네, 형용사편 쳐놓으십니다. whenever다 형용사편 쳐놓고요. whenever.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조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whenever 하면 뜻이 그대로 뭐겠어요? 언제든지 간에 딱 이 뜻이겠죠. 그렇죠? whenever도 적어 놓으세요. 언제든지 간에. 되나요? 그 다음에 단어 뜻 한 가지만 적어볼 건데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treat 적으시고요. treat. 이 treat 같은 뜻이 조금 많아.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조금 알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뜻 첫 번째는 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를 뭐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하다 할 때 그 대하다. treat 명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할 때 여기다. 세 번째 같은 경우 약간 좀 특이한 뜻인데 앞에 두 개 하는 뜻이 좀 달라. 그래서 세 번째 뜻 같은 경우는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treat가 치료하다. 자, 그럼 777번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가 돌아올 것이다. 어깨 부상을 치료하고 난 뒤에. 이랬죠, 그렇죠? Whenever that may be. 그게 언제든지 간에. 됐습니까? 네, 다음 거 계속 읽어보죠. Wherever he goes, he carries a message of hope and opportunity to people. 그대로 보이죠? wherever 딱 형용사편 쳐놓고요. whenever의 뜻은 뭐였어요? 언제든지 간에. wherever의 뜻은 뭐겠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 A를 B에게 전달하다. 적으세요. A를 B에게 전달하다. 자, 내가 한번 질문 한 가지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거 carry 있죠, 그쵸? carry 쓰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A를 B에게 주다, 전달하다 뭐라고 만들 수 있을지 다 써보세요. 시작.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잘 생각해가지고 A를 B에게 주다. 하나도 안 떠오르진 않겠지? 됐나요? 제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give 쓸 수 있겠죠. A를 B에게 준다. give A to B. 요거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쓰셨어요. 그거는 좋습니다. give A to B. 못 썼죠?
아, 기울만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provide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rovide A with B. 근데 얘는 뜻이 약간 바뀌지. provide A with B는 뜻이 뭐예요? A를 B에게가 아니라 A에게 B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A에게 B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carry A to B인 거죠. carry A to B. A를 B에게 전달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778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바로 한번 보세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는 전달한다. 희망과 기회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사람에게. 됐습니까? 계속 읽어보죠. However long the night, the dawn will break. 자, 질문. 바로 얘기해봐봐. 머리 잘 생각해보세요. 779번의 however 뜻이 뭘까요? 얼마나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왜? however 뒤에 콤마가 없으니까. 이 일찍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한가편 치세요. however. 바로 뒤에 콤마가 있어야 돼. however 바로 뒤에. 근데 바로 뒤에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however 뜻은 뭐다? 얼마나 뭐든지 상관없이. 자, 그럼 우리가 779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밤이 얼마나 길든지 상관없이 새벽은 결국에 뭐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됐습니까?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break 적으세요.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자동사랑 타동사가 둘 다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prove라는 동사가 있었죠. 그렇죠? prove 뜻은 뭐였어요? 증명하다, 증명되다. 두 가지가 다 됐죠. 그렇죠? break도 마찬가지입니다. break 같은 경우는 깨트리다도 되고 깨지다도 돼요. 알겠죠? 그렇죠? 깨트리다, 깨지다 둘 다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77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밤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상관없이 새벽은 결국에 깨질 것이다. 됐나요? 계속 읽어보죠. Anger makes you small and light. Forgiveness forces you to grow beyond. forces you. Forces you to grow beyond what you are. 자, 현관펜 쳐놓으십니다. 어디다가 while. 자, 현관펜 쳐놓고요. 간단하죠? while의 뜻 그대로 뭐예요? 반면에. 자, 그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force 적으시고요. 이거 워낙에 유명한 말인데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요 어순이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그대로 뜻은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780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분노라는 것은 너를 작게 만든다. 그런 반면에 용서라는 것은 너가 성장하도록 한다. force A 투부정사 보이죠? 뭐를 뛰어넘어서 beyond하면 뛰어넘어란 뜻이에요. 뭐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what you were 배웠다, 배웠어.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what 주어 비동사 적어. 뜻 기억나세요? what 주어 비동사 뜻이 뭐였어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주어의 존재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주어의 존재. 그럼 what you ware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너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됐습니까? 계속 읽어보죠. Whereas knowledge can be acquired, or books and skills must be learned through practice. 바로 현관펜 쳐놓으십니다. whereas 현관펜 쳐보고요. whereas는 뜻이 뭐냐? while이랑 같은 뜻입니다. 즉 반면에라는 뜻이죠. whereas 반면에. 자, 우리가 781번 같은 경우도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식이라는 것이 책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이라는 것은 학습될 수 있다.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나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죠. 781번까지 받고 다음 넘겨서 782번부터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알겠죠? 읽는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어디까지 한 번에 되는지 꼭 표시하세요. 782번입니다. Accept the challenge so that you can feel the exhilaration of victory. 다 됐나요? 네. 어디서 딱 막혔어요? 글쎄요, 아마 so that에서 막혔을 수도 있고 아마 exaggeration 같은 경우는 잘 몰랐던 단어니까 다 막혔을 텐데 일단 중요한 게 so that입니다. 현관펜 쳐놓으세요. so that에다가.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782번 so that.
이 so that 같은 경우는 뜻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기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딴 수업에서는 몇 번 정리를 했었는데 몇 번이에요? 이거 782번. 이 so that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뜻이라서 꼭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뜻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속부사 thus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얘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거 같은 경우는 by which의 뜻이 되죠. 잠깐만. 야, 너 애들 등하원 문자 보냈어? 들어온 애들 오늘 다? 또 승수랑 그 다음에 재용이는 아까 20분이나 16분에 보냈던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by which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의 뜻으로. 그 다음에 또 뭔 뜻이 있었어요? 배웠던 것 중에? 응? 그건 없고.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제 so that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정도의 뜻은 꼭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782번에서 같은 경우 so that이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뭐로 처리할지가 고민이 돼야 되고, 적으세요. exaggeration. 약간 좀 어려 나오는데 exhilaration. sorry, exhilaration. 환희 뭐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막 기분이 엄청 좋은 거, 열광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exhilaration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뭘 느낄 수 있도록? 승리의 환희를 느낄 수 있도록.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so that 같은 경우는 뜻이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뜻이 되는 거죠. 됐죠? 다음 78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되는지 잘 봐봐. We have 2 ears and 1 mouth so that we can listen twice as much as we speak. 재용이 한 번에 다 됐어요? 어디서 막혔어요? 783번에다가 현관펜 쳐놓으십니다. 일단 첫째가 so that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웠죠. 누구냐? as much as야. 현관펜 쳐놓으세요. as much as. 얘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뜻이 뭐였어요? as much as? 뭐뭐만큼. 그쵸? 노트에 다시 한 번만 적어보세요. as much as 문장 이렇게 써서 문장만큼 이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783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so that이 뭐라고 처리되는지 보세요. 우리는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다. 뭐 하기 위해? 우리가 2배 더 듣기 위해. 뭐 하는 것만큼? 말하는 것만큼 2배 더 듣기 위해서. 됐습니까? 밑에 so that 같은 경우는 뜻이 뭐가 되면 되겠어요? 뭐 하기 위해 가면 되겠죠. 됐죠? 다음 784번입니다. Review what happened and make plans so that the same problem does not arise again. 재용이 다 됐나 보다. 재용 이거 나중에 고민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읽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바로 표시가 돼야 돼. 다 읽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럼 표시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so that에다 일단 현관펜 쳐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뭔 뜻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건데 일단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784번에 arise. 그대로 뜻이 뭐냐? 발생하다 이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rise 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rise 같은 경우는 뜻이 뭐예요? 똑같이 발생하다예요. 일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으세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rise랑 arise랑 차이점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 rise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rise라고 쓰게 되고 arise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것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 같은 게 떠올랐다. 누굴 써야 되겠어요? arise. 그렇죠? 해가 떴다. 이런 건 누구 쓰겠어요? rise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잘 보세요. 천천히 해 볼게요. 일어났던 것을 복습해라. 그리고 계획을 세워라. 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됐죠? 적으세요. 쏘대. 뜻 뭐가 돼야 되겠어요? 뭐뭐 하기 위해. 좋습니다. 다음 785번으로 갑니다. 잘 보세요. I change my password frequently in order that I can avoid account theft or unauthorized use. 다 됐습니까? 네,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째 in order that 딱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 뭐뭐 하기 위하여 적어보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복습을 갖다가 잘하신 분들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게 있었죠. 어떠어떠한 경우에 뭐뭐를 대비하여 영어로 뭐였죠? 그것도 적어보세요. 됐나요? 네. 일단 첫 번째 뭐뭐라는 경우에 뭐뭐를 대비하여 영어로 뭐였어요? in case 외우셨어야 되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in order 대신데 얘의 뜻은 뭐다?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뜻이죠. 근데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하여의 형태는 in order 대시 아니죠. 그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뭐예요? in order 투부정사죠. 그쵸? 그럼 내가 질문해볼게. 잘 봐봐. 잘 따보세요. 상상을 잘 해봐. 투부정사의 쓰임새를 너무 많이 배웠어. 지금도 모르면 솔직히 답이 없는 사람이죠. 일단 첫째 명사 뒤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경우 투부정사의 뜻 다시 적어보세요. 2초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이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정리했는데 내가 몇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뭐가 나온다? 그럼 무슨 뜻이다? 이런 게 있었죠. 그쵸? 다 적어보세요. 한 30초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죠. 투부정사 앞에다가 딱 누구를 갖다가 붙일 수 있다. 한 가지밖에 없어서 한 가지 못 외우면 장애인이다라고 어제 내가 얘기했었는데 적어보세요. 다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바로 한번 보죠.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쓰는 경우 뜻이 두 가지였죠.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런 뜻은 없었는데 뭐뭐 그런 뜻도 없는데 뭐뭐 하는 뭐뭐 할 재용이 다 적었어요. 뭐뭐 하는 뭐뭐 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이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쓸 때 그때 투부정사의 뜻은 뭐였어요? 뭐뭐 하다니 뭐뭐 할 정도로. 적으세요. 빨리 고치세요. 재영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있는 경우 있었죠. 그때 뜻은 뭐였어요?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투부정사를 갖다가 쓰고 콤마로 묶는 거. 그치? 그때는 뜻이 두 가지라 그랬죠? 뭐랑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라면. 라는이 아니라 라면입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뭐를 갖다가 붙일 수 있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뭐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for명, 목적어.
for 명사, for 목적어를 붙일 수가 있고 이때 for 목적어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 가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진행이 안 돼, 알겠지? 그럼 내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야. 나보세요. in order that 주어 동사 뜻이 뭐였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기 위하여 이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질문이 이거야. 목적어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써도 똑같은 표현이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in order that I study 이 있죠? in order that I study 라고 쓰든지 in order 어떤 형태로 쓸 수도 있겠어. for me to study 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한글로 적어보세요. 뭐뭐가 뭐뭐 하기 위하여 적으세요.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다? 됐죠?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in order that 주어 동사. 두 번째는 뭐 주어 동사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야 되겠어요? in order for 목적어 to 부정사. for 목적어 to 부정사. 됐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인데요, 나머지는. 첫 번째는 account theft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은행 사기 이 정도가 되겠죠. 계좌 사기. unauthorized야 뭐 아시겠죠, 그렇죠? 뜻이 뭐예요? unauthorized 권한이 없는, 확인되지 않은 뜻이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785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바꾼다. 내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계좌 사기나 확인되지 않는 사용을 피하기 위해. 됐어요? 이해이 됐나요? 네, 다음 거 계속 보죠. 놓치면 안 된다. 빨리빨리 적으세요. 웬만하면 786번 보세요. We must learn from history. Last, we should repeat the tragic lessons. 또 안 끝내? 해석이 됐나 보다. last 뜻 알았어요? 몰랐을 텐데 왜 안 끊으세요? 네? last, 형광펜 치세요. last.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last. 약간 어려운 접속사인데 last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 뜻이에요. last, 뭐뭐 하지 않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786번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뭐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역사의 비극적인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됐습니까? 네, 다음 계속 볼게요. I always travel with a book in case I have to wait in line. 왜 끊으세요? 방금 배웠는데 in case. 경우에. 그렇죠? 또 뭐 있었어요? 한번 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 적습니다. in case 적어보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란 뜻도 있고 뭐뭐를 대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대비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787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세요. 나는 항상 여행한다. 책을 가지고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됐죠? 다음 거 계속 보세요. She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move even a finger. 자, 얘는 바로 보였겠다. 뭐가 딱 보였어야 돼? so that이 딱 보였어야 돼. 형광펜 주세요. so that. 바로 노트에다가 적어보십니다. so, 그 다음에 뒤에 누구 나와요? 형용사, 부사, that 이렇게 쓰게 되죠. 뜻은 뭡니까?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788번을 갖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녀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뭐도 할 수가 없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시 소의 뜻이 뭐라고요? 각각 소 뜻이 뭐예요? 너무. 대신 뜻이 뭐다? 다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소의 뜻이 뭐예요? 너무. 대의 뜻은 뭐야? 그래서. 소의 뜻 세 가지 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기 위해. 이 있죠, 그렇죠?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야 돼요. 다음 789번입니다. There are so many delicious dishes. I don't know where to start.
얘 같은 경우는 789번은 일단 눈에 띄는 건 쏘죠, 그쵸? 쏘에다가 딱 현관펜을 쳐두시고요.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은 대을 갖다가 생략을 갖다가 시킨 건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해보죠.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관계대명사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그때 배웠었던 거는 관계대명사가 뭐로 쓰였을 때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어로 쓰였을 때. 지금 잘 봐.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인다는 소리는 그 관계대명사 뒤에 누구누구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누가 빠져야 되는 거야? 목적어가 빠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명사,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인데 관계대명사 빠지니까 명사, 주어 동사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였어. 이해됐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차원이야. 뭐가 다른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댓이 있었어. 소댓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세 가지였죠, 그렇죠? 그리고 789번에서 같은 경우는 앞에 누가 있냐? 쏘가 있어요. 그럼 원래 뒤에 누가까지 있어야 돼? 대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대를 뭐 할 수가 있다? 생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대는 관계대명사냐? 아니, 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가 뭐가 빠지는 거 없이 완전한 문장이 그냥 나오는데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쏘가 나오고 대시 있어야 되는데 대시 뭐가 될 수 있다? 빠질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 빠져 있겠어요? 주어 동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I don't know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I don't know 앞에 대시 딱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소대 필기한 거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추가로 필기를 갖다 해두시면 돼요. 뭐라고 필기하시면 되는 거야? 대시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789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보세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자, 다시. 소댓할 때, 나보세요. 소댓할 때 대트 뜻이 뭐였어요? 그래서. 대트의 뜻은 그래서야 알겠지? 그래서 너무 음식이 많아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됐죠? 다음 거 계속 보세요. 790입니다. It was such a boring movie that I could not stay awake until the end. 자, 그럼 우리가 790번까지를 갖다가 다 배우고 나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790번. 뭐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갖다가 적어볼 거냐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강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소를 갖다가 쓴 다음에 뒤에 누구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누구 나온다고요, 재용아? 그렇죠. 형용사 부사를 갖다가 쓰고 대를 쓰고 문장을 갖다가 쓰는 경우.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인데 서치입니다. 그렇죠? 서치를 갖다가 쓴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나 언을 써요.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은 명사가 단수일 때 얘기겠죠. 복수일 때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형용사를 갖다가 쓰고 그리고 명사를 써요. 근데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that를 갖다가 쓸 건데 이 구조에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 지식이 뭐냐? 일단 첫째, 요 so랑 such는 둘 다 뜻이 너무라는 뜻이 돼야 되고 앞에 so가 있으면 뒤에 있는 that은 그대로 그래서라는 뜻으로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알겠죠? 다시 앞에 so가 있으면은 that을 뭐라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같은 원리로 서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that도 그대로 뜻이 뭐가 돼야 돼? 그래서라는 뜻이 바로 돼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지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요 구조에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첫째가 that이지. 아까 that은 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 형용사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야. 잘 보세요. so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형용사 부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such라는 거는 반드시 누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형용사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대신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강조구문 두 가지에서 so랑 such의 뜻은 뭐다? 너무. that의 뜻은 뭐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so, such가 딱 나왔어. 근데 뒤에 that가 딱 있어. 그러면 that 딱 보자마자 그냥 그래서라고 바로 처리가 돼야 돼. 그 다음 둘째, that이 아예 뭐가 될 수도 있다? 생략될 수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 셋째, so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 부사. such는 명사. 이게 세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Such a 형용사, 명사 구조인데 누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boring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790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야, 그거 너무 지루한 영화라서 그래서 나는 깨어있을 수 없었다. 끝날 때까지. 됐죠? 다음 겁니다. 791번입니다. Responsibility for the error is entirely mine. So I'll take care of it right away. 근데 바로 보이죠? 누구? So. 바로 연합편 쳐보세요. 자, so는 당연히 뜻이 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791번 적으시고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하실 수 있어. 영어로 적으시지 말고 한글로 일단 적으세요. 다루다, 처리하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다루다, 처리하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사를 다 적어보세요. 시작. 됐나요? 제일 첫 번째 일단 떠오르신 건 뭐였어요? handle. 둘째, deal. 근데 deal은 누구랑 같이 써야 돼? with. deal with 쓰셨으면은 cope with도 썼었어야 됩니다. cope with, COP, cope with. 그리고 또 누구? manage.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take care of까지. 그래서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누구는 전치사를 쓰고 누구는 전치사를 안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죠?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즉시 처리하겠다. 됐습니까? 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3분 드릴 테니까요. 앞에 지금 나갔던 거 두 쪽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필기 보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된 것만 쭉 읽어보면서 다 되는지 보세요. 일 분 지났습니다. 트레이직 레슨스 해석 어떻게 해요? 응? 트레이직 레슨스 트래직 하면은 비극적인 레슨스 맞아. 교훈.
네, 마무리 하시고요. 됐나요? 네, 됐으면 792번으로 바로 가보죠. 792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접속사가 양태의 부사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고 뜻입니다, 뜻. 그래서 단어를 갖다가 외우듯이 접속사 다양한 애들의 이제 뜻을 갖다가 외우셔야 되는데, 792번부터 나와 있는 거는 as에 대한 얘기인데, 양태라는 게 뭔지 바로 한번 좀 보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잘 봐봐. As you would 까지는 됐어. 근데 잘 봐. Have them do to you. 이거 해석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have가 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역동사라는 걸 모르는 거죠. 노트에다가 바로 적어보십니다. 뭐라고 딱 적어두시냐면은, 이거 꼭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사역동사 배우는 파트가 아니긴 하지만, 이 have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잘 봐봐.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칠판에 일단 잠깐 보고 어떻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되냐면, have를 갖다가 쓴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쳐요. have를 갖다가 쓴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have 뜻은 뭐야? 가지다 안 떠올라요? 당연히 가지다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까지밖에 없으면은 딱 뜻은 뭐가 돼야 돼?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질문이 그렇지. have를 갖다가 쓴 다음에 뒤에다가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목적어 뒤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동사 원형이 나오던가 ing가 나올 수가 있어. 이래버리면 have의 뜻은 뭐로 바뀌어야 돼? 시키다. 즉 뭐뭐 하게 하다의 뜻이 돼야 돼. 됐지? 근데 만약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pp가 나올 수 있어. 그래버리면 딱 have의 뜻은 뭐게 되냐면 되게 하다 이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갖다가 만들어 보죠. 자, 머릿속에서 대답을 갖다가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공부하게 했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y mother has me study. 됐죠? 자, 그럼 약간 어려운 거야. 나는 내 자동차를 고쳤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인데 잘 생각해봐. 우리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동차를 고쳤어. 그럼 우리말에서는 고쳤다라는 거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보죠. 주어의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내가 고치는 게 아니지. 누가 고쳐지는 거야? 차가 고쳐지는 거야. 이게 영어랑 이게 한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같은 경우는 주어 중심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자동차를 고쳤다라고 한다면 고쳤다라는 행위를 주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갖다 하는데, 영어는 조금 더 뭐 표현한다면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고쳤다라는 행위는 원래 실제로 누구를 수식해야 되는 거야? 차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야? 나는 차를 고쳐지게 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I have my car repaired. 또 나는 이 일을 다 끝냈어. 이해됐어요? 나 이 일을 다 끝냈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I를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I have completed my tas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를 살린다라고 한다면. 근데 일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내지는 거겠지. 그래서 I have my task completed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사역동사를 왜 쓸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야? 시킨 사람과 당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have를 쓰는 거예요. 사역동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complete my task 이렇게 되면은 복잡할 거 없죠. 내가 끝냈다 그냥 이 뜻인 건데,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일이라는 거에 내가 초점을 조금 두고 싶다라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I have my task completed 이렇게. 그럼 듣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뭐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task라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have.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나와 있던 얘기는 접속사 as인데, 이 a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에 뭐라고 적었었어요? 웬만한 뜻은 다 있다라고 적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때 as는 뭐뭐처럼의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라. 너가 다른 사람을 갖는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라. 됐어요? 다음 거 793번.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자, sow 하면 뜻이 뭐예요? S-O-W, 씨를 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몰랐다?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sow, 씨를 뿌리다. 자, 그러면 이때 as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일지 우리가 생각을 딱 해주면 좋은데 reap는 아시죠? 그렇죠? reap는 걷어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수확하다. 자, 그러면 793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너가 씨를 뿌리면 너는 수확할 수 있다. 이때 as는 뜻이 뭐겠어요? 뭐뭐 하면. 됐나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거 794번입니다. 잘 보세요. 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자, 이때 as도 나오죠? 현관편 쳐보세요. as에서 현관편 쳐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뜻일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갑니다. 나는 물체를 색칠한다. 내가 물체를 생각하는 대로, 뭐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럼 이때 as는 뭐 하면 되겠어요?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795번입니다. 갑니다. The writer does not always present life as it is. 됐나요? 자, 이때도 일단 as에다 형용편을 쳐두시는데 일단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누구? present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 다른 수업에서는 우리가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몇 번이었죠? 795번이죠. 이 present라는 단어는 상당히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잘 아셔야 됩니다. present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맥락에서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고 명사로 쓰일 수가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형용사로 쓰일 때 present의 뜻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 있고 아니면 현재의라는 뜻도 있어요. 형용사 뜻이 존재랑 현재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명사 present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라는 뜻으로는 잘 안 쓰고 얘가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면 선물의 뜻이 있어요. 선물. 됐네?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present가 이런 구조를 가져요. A with B. 그럼 기억나실까? 아까 우리가 A를 B에게 주다라고 했었을 때 A with B 구조 갖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누구? provide였죠. 그렇죠?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이 뜻이 되죠. 제공하다. 그렇죠? 그래서 present 같은 경우는 뜻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다 암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때 as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갑니다. 작가는 항상 삶을 보여주지 제시하지 않는다. 삶 그 자체로. 되셨어요? 그래서 as it is 할 때 as의 뜻은 뭐냐? 어떠한 상태로라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상태로. 됐습니까? 자, 그럼 796번입니다. Truth cannot be broken and always get above falsehood as does oil above water. 자, 잠깐 질문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까 전에 자동사랑 타동사 둘 다 될 수 있는 동사 오늘 배운 거 누구였어요? break. 뜻이 뭐였죠? 깨트리다, 깨지다. 둘 다 됐었죠. 그렇죠? 아까는 뭐였어요? 깨지다라는 뜻으로 그냥 자동사였던 건데 얘는 지금 타동사 수동형으로 쓴 겁니다. 뭐 이해는 될 거고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get above. 뛰어넘다 이 뜻입니다. get off.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get above. 뛰어넘다. 자, 그러면 796번에서는 약간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특징이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야. 현관편 쳐보세요. as does oil above water. 딱 현관편 쳐보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일단 적어보십니다. 796번에 나와 있는 말이 뭐였냐. 약간 복잡한 형태긴 한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뭐부터 얘기를 갖다가 할 거냐면은 잘 봐봐. 이때 as 같은 경우는 뭐뭐처럼의 뜻이거든. 근데 이미 우리가 다 배웠어. 뭐를 갖다가 다 배웠었냐면은
너처럼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as you are. 그냥 뭐 이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냐면은 약간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요런 어순으로 많이 써. do를 갖다가 쓰고 주어를 갖다가 쓰는 형태로 많이 쓰게 되는데 뭔 소리냐? 잘 봐봐. 이때 두 같은 경우는 하다의 뜻이 두가 아니라 앞에 이미 나온 동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I like you. 나는 네가 좋아. as do I. as do 뭐 you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do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do는 실제로 그냥 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like를 지칭한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난다고? as가 뭐일 때? 처럼 마찬가지로 이 뜻일 때. 이해됐죠?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간단하게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796번에서 같은 경우도 같은 구조를 쓰고 있는 게 보였어야 돼. as, does, will.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 does는 실제로는 뭐다? get over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동사를 지칭하니까. 이해되세요? 적으세요. get over를 뜻한다고. 노트에다 적지 말고 이거는 바로 적으세요. 796번에. 자, 그럼 우리가 796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갑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깨질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거짓을 뛰어넘는다. 마치 뭐처럼? 기름이 물 위를 뛰어넘는 것처럼. 되셨어요? 다음 거 797번입니다. It looks as if he needs more sleep. 바로 됐나요? 얘는 바로 정리가 돼요. 형광펜 치세요. Look as if 딱 형광펜. sorry. as if에다가 형광펜 치죠. as if.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as if 딱 적어놓고요. 같은 말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누가 있냐면 as thought가 있어. thought, as though. 본래 뜻은 뭐예요? 마치 뭐뭐처럼.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797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갑니다. 그는 보인다. 마치 뭐처럼? 더 많은 잠이 필요한 것처럼. 됐죠? 네, 바로 다음 문장 보십니다. 798번. She's walking as if she doesn't know where she's headed. 딱 보이죠? as if 일단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그대로 뜻은 뭐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밑줄 쳐놓으세요. is headed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얘는 아주 특이한데 향하다 적어보세요. 향하다. 향하다를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 be headed 이렇게 씁니다. 비동사를 쓰고 headed라는 수동의 형태를 써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798번도 바로 해석할 수 있죠? 보세요. 그녀는 걷는다. 마치 뭐처럼? 모르는 것처럼. 어디로 그녀가 향하는지. 됐습니까? 의자 조금만 당겨 앉고 799번입니다. Just as food and water are essential to life, so the spirit of self-sacrifice is a necessary condition of love. 다 됐나요? 네. 799번 같은 경우는 약간 길었는데 딱 요것만 기억했으면 돼. Just as 형광펜, 그 다음에 so 형광펜.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Just as 문장 1, so 문장 2.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799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되는데 단어 뜻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are essential to 밑줄.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be essential to 뭐뭐의 필수적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799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갑니다. 음식과 물이 생명의 필수적인 것처럼 자기 희생의 영혼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뭐의? 사랑해. 되셨어요? 네, 다음 거 799번 됐고 800번입니다. As a well spent day brings happy sleep. So life well used brings happy death.
자, 잠깐만 나봐봐.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야? 한 개지. 자,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800번에서 아까 잘 들어. As a well spent day라고 했었을 때 spent를 뭐라고 처리했을 거냐? 이게 800번의 가장 핵심이에요. 됐어요? 뭐라고 처리됐어요? spent 딱 듣는 순간에 보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 뒤에 딱 형광펜쳐 brings가 딱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brings가 뭔데? 동사잖아. 자, 잘 보세요. 나 보세요. spent라는 거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 과거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겠어요? spent? 보냈다. 보냈다. 과거 분사로 쓰이면 뜻이 뭐가 돼야 돼요? 분사는 뭐야? 분사는 형용사잖아. 반드시 해석이 뭐로 끝나야 돼? 는으로 끝나야지. 근데 어떻게 보내다라 그래? 잠깐만 나와보세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뭐로 끝나야 된다고 해석이? 다시 안 들려. 뭐라고요? 는. 근데 과거 분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야 임마, 진짜 어디가 장애인 소리 들어. 진짜 세 개밖에 없어요. 얘는 뭐야? 원래 그냥 동사 형태지. 세 개도 아니 두 개야. 그냥 이 동사를 요 형태로 하나 쓰고 요 형태로 하나 쓰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과거형이잖아. 이거는 얘 뜻이 뭐예요? 보내다잖아. 그럼 얘는 뭐야? 보냈다잖아. 이거 왜 못해? 이거 왜 얘기를 못해? 이거 진짜 장애인데. 보내다 과거로 뭔 말해요? 우리말로? 보내다잖아요. 얘 과거는 뭐야? 보냈다.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보내다 보냈다는 의미가 바뀐 게 아니야. 뭐만 바뀐 거야? 시제만 바뀐 거예요. 나 보냈다 보내다. 의미가 바뀌는 건 마지막 얘밖에 없어. 이거 두 개는 당연히 다 능동이에요. 마지막 게 수동인 거야. 과거 분사만. 그럼 뭐뭐하 는으로 끝나면서 수동의 뜻이 돼야 되니까 보내 는은 능동이지. 보내진이겠지. 보내진. 예? 이런 거 진짜 못하면 진짜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해. 자, 그럼 해보세요. provided라는 말이 있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과거 동사일 때 뜻은 뭐겠어? 제공했다. 이거 자신감이 없어. 이거 동남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말 하는 건데 provided 과거 뜻 뭐예요? 제공했다. 과거 분사는 뜻이 뭐겠어요? 제공된. 뭐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었어? completed 과거랑 과거 분사. completed의 과거 뜻 뭐겠어요? 했다. 얘기 실수하면 안 돼. 유치원생도 할 줄 알아. 이거는 우리말이니까. 과거 분사는 뜻이 뭐겠어요? 이거 왜 못해 진짜로? 완성된. 이거 뭐지? 나 너무 지금 문화 충격 받아서 지금 약간 좀 현기증 올 것 같아. sell 팔다죠. 팔다. 팔다의 과거가 뭐야? 우리말에서 팔았다. 그럼 생각해봐봐. 팔다라는 말로 물건을 수식하고 싶어. 팔았다 물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팔린 물건. 이런 거야. 이거 못한 사람이 있겠냐고. love 사랑하다. 사랑하다 과거 뭐예요? 사랑했다. 수동은 뭐겠어요?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는 여자. 이거 못하기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bring이야 bring. bring의 과거 형태가 brought거든요. 과거형은 뜻이 뭐겠어요? brought. bring은 일단 가져오다예요. 그러면 과거 뜻은 뭐겠어? 가져왔다. 왔었다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니까 가져왔다. 그러면 수동의 뜻은 뭐겠어요? 과거 분사의 뜻은? 수동의 뜻. 가져온. 아니면 가져와진. 뭐 어학당인가 오늘 이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어학당 특집이 한국어?
그러면 이거 보세요. 800번에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됐어야 돼. 이제 대답할 수 있어. 잘 봐봐. spend의 과거가 spent예요. 근데 과거 분사도 spent거든요. 근데 동사가 이미 누가 있어? brings라고 있잖아. 그럼 이때 spent는 재용아.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되겠죠? 그러면 spend는 보내다라는 뜻이니까 spent의 뜻은 뭐겠습니까? 보내진. 뒤쪽에 가보세요. So life well used brings인데 used라는 brings 중에 누가 동사겠어요? brings는 동사죠. 무조건 동사가 돼야 되겠지. s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used는 뜻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사용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돼야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잘 쓰인 하루가 이해되셨어요? 잘 쓰여진 하루가 행복한 잠을 불러오는 것처럼 삶, 어떤 삶? 잘 사용된 삶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800번과 799번 비교해 봐봐. Just as, so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 as, so라고 써도 같은 뜻이라는 거죠.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아까 전에 just as 문장, so 문장 적은 거 있죠? 거기다가 누구를 생략시킬 수 있다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야. just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801번입니다. You a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혹시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세요? 그 자체로 상태라고 했었던 거 as it is. 나만 기억나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관펜 치세요. 여기 just the way you are. 그냥 딱 현관펜 쳐놓고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801번 just the way 주어 비동사. 그대로 뜻이 뭐냐? 주어 그 자체로. 그 표현만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801번은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멋지다. 너 자체로.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시면 되고요. 자, 몇 개 내가 별표를 좀 쳐드릴게요. (772) 774 776 779 다음 넘겨서 782 785 790 다음 넘겨서 795 796 800 네, 이렇게 10개 암기를 하시죠.